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와는 다른 이 한국 내 냉담한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장문의 기사로 전했고요. 또 NPR 등 일부 미 언론들이 이 정상회담, 특히 그 워싱턴 선언을 대대적인 성과로 이제 내세우자 이에 대한 한국 내 반응,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그런 환대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냉담한 청중들의 반 소리가 들린다라는 점을 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은 불만도 있었지만은 이 신중 외교의 전통을 깨버린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여당 또는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옹호를 받고 있지만은 야권을 비롯해서 또 전문가들로부터는 좀 혹독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스나 NPR 방송과 같은 미 언론들의 비슷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지론자들은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몇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 김두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빅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핵공유, 사실상 핵공유를 갖고도 논란을 빚었지만은, 이제 핵사용의 기획이나 전략, 이런 것을 놓고 한국이 미국 정부와 직접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논의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최초로 핵 억지력을 논의하게 됐고,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그것도 이제 문서로 워싱턴 선언에 담았기 때문에 빅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너무 적게, 거의 빈 껍질 아니냐, 이런 말까지 이제 김동욱 교수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에게 너무 이제 끌려가는 그런 줄 건 너무 많이 주고도, 사실 받아온 것도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제 한국이 얻어낸 것은 별로 없다, 빈 껍질일 뿐이고,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당연히 반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찌 보면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을 안 하기로 명시를 해줬고, 또 미국의 그런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기로 좀 오히려 명문화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파들의 또 의견도 완전히 일축시키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려서 상당히 엇갈린 그런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사실은 비판론과 지지론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약간은 다르거든요. 이게 핵무장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 지지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당장 그런 오히려 옹호를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도 정확하게 이제 짚기가 좀 힘든 모양입니다. 아시는 대로 핵무장을 안 하겠다고 이제 못 박은 것은 오히려 보면 진보파들이 바라던 그런 해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올 1월에도 자체 핵무기 개발을 주장을 했다가, 그런 것을 시사했다가, 정작 이번에 와서는 워싱턴 선언에 독자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는 이게 정반대의 그런 해법을 찾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에서는 또 무턱대고 비판하기도 좀 어렵고, 또 지지파들에서는 이것을 놓고 막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엇갈린 그런 입장이어서 이제 미국 언론들도 이걸 짚어내고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어려운
엇갈린 반응을 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워싱턴 선언의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그 숨어 있는 뜻은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전문가들도 좀 그런데요. 네. 사실은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많은 것을 의도낸 것 같지만은 오히려 족쇄를 차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이 되는 게 더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선 전략 핵무기까지 탑재한 핵미사일까지 탑재한 추진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할 수 있다는 점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은 했지만요. 네. 이게 또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이를 재개한다는 거와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진 않기로 재배치를 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핵무장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하지 않기로 이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미국이 많은 것을 오히려 한국의 불만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실리를 더 챙겼다라는 그런 속내 그런 해석이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이 이것을 목소리 높일 때만 해도 한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민들의 49%가 이게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복이나 그런 그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거 의심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민들의 그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결국은 77%나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뭐 고지고대로 윤 대통령이 해석을 하면은 끝까지 이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뭐 핵 억지력을 갖다가 이제 명문화한다는 그것을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독재 핵무장이나 한반도 미국의 그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이런 것은 모두 포기하는 그런 거 이제 결과가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론을 이제 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가야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또 미국 한반도 전체에서 무조건 그 비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워싱턴 선언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움직이 있을 때는 이게 북한 핵을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겠느냐? 정반대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이제 북한 핵을 억지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북한 위기를 핵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거 아니냐? 또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그 한국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그것보다도 북한의 핵을 억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네. 제재 조치도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먹혀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오히려 이 북한 핵을 억제하는 그런 힘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외교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정반대 오히려 위기만을 더 고조시킬 것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전형적으로 한반도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균형 외교를 펼쳐왔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그것을 흔드는 바람에 중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과 또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